교재는 56페이지 이름 정의. 그래서 이름 정의는 말 그대로 이제 셀을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빈 공간에다 그냥 간단하게 1, 2, 3이라고 쳐보세요.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보실 건데요. 이름 정의는 이제 여기 범위 지정해 보시겠어요? 1, 2, 3 치신 다음에. 무슨 지정 하시라고요? 범위 지정.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를 이름 상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름 상자에다가 숫자라고 쳐보세요. 한글로. 그래서 숫자 치고 엔터 치면은 이름 정의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다른 데 범위 지정하면은 여기 주소로 뜨거든요. 근데 아까 1, 2, 3 있죠. 여기 범위 지정하면 뭐라고 떠요? 숫자라고 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쓰는 거예요. 이 범위 자체를 우리가 매번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 정의라 그래서 아예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위에 보시면 수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수식. 여기 보시면 이름 정의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이름 정의. 요걸 눌러서 여기에다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다 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식에서 무슨 정의요? 이름 정의 가서 여기에다 타이핑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여기 왼쪽에다 치는 게 쉬워요? 이름 상자에다 치는 게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쓰는데, 이론에서는 어쨌든 위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막 위치 같은 것들도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은 여기 보시면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또는 밑줄 또는 역슬래시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최대 몇 글자까지 가능? 255자. 네.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백 안 되고 셀 주소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셀 주소는 뭐 A1, B2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다 보면 이건 실기 때에도 설명드릴 건데요.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수식에 보시면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 그래서 거기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잘못했으면 뭐 하면 돼요?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그 내용이에요. 변경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편집 있잖아요. 편집 눌러서 여기 이름 바꾸시면 돼요. 이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삭제도 뭐하다? 가능하다.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이름 관리자 좀 기억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 오류 쪽으로 오세요. 오류. 오류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제 value라고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값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숫자하고 문자하고는 덧셈 뺄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요 value라고 뜹니다. 잘못 넣었을 때. 그 다음에 div 0은 뭐냐면 우리 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그래서 잘못 나눴을 때 뭐 0이나 빈셀로 나누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name 요거는 함수 이름을 잘못 넣었거나 안에 내용이 잘못됐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게 name이고, ref는 유효하지 않은 걸 참조했을 때, 그 다음에 num 있고 null 있고, 그 다음에 num은 숫자 값이 잘못됐을 때. 그래서 우리 그 오른쪽 숫자 키패드가 넘락이라고 있죠.
키보드에 보시면. 그래서 num 그러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숫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nul은 공통된 부분이 없는 두 영역을 지정했을 때.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삭제 같은 거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참조한 셀이 뭐 되었을 때요? 삭제되었을 때. 여기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NA는 없는 데이터 썼을 때. 그 다음에 순환 참조 경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요걸 종종 볼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샵샵샵샵샵샵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너비가 뭐 할 때요? 좁을 때. 근데 이거 에러 날 때도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너비를 넓히면 계속 샵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샵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비가 뭐 할 때요? 좁을 때. 네, 요때는 이제 넓히시면 되는데 넓혀도 계속 샵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넓혀도. 네, 그거는 이제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잠깐 문제 봐보세요. 네, 1번 와보세요. 1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함수 주고 아니면 화면 주고 요게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하나씩 보시면 1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이거나 거기 거나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어저께도 잠깐 했었는데 거나면은 5R이에요. 뭐라고요? 5R. 그 다음에 국사와 상식이 모두 몇 점 이상이면요? 80점 이상이면. 그래서 뭐뭐면은요 AND예요. 뭐라고요? AND. 네. 그래서 여기는 OR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야 돼요. AND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과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통과. 그래서 if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if.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if or. 네. 네. or인데 직무가 몇 점 이상이요? 90점 이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이세요. 네. 왜냐면은 뭐뭐 건하면은 뭐라고요? or. 그래서 or이 B2가 몇 점 이상이요? 90점 이상. 그 다음에 국사와 상식이 모두 몇 점 이상이요? 80점 이상이면. 뭐뭐면은 뭐라고요? AND.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봐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실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중순까지는 뭐라고 한 게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함수는 이해는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트는 일단 뭐를 잘해야 돼요? 함수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함수 하면서 그 이후에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은 솔직히 말로만 해서 그렇게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잠깐 와보세요. 9번 문제 58페이지. 그래서 9번 보시면 이름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름정의는 이름은 최대 몇 글자까지 쓸 수 있다? 네, 255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네, 1번. 그래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도 잘 봐두세요. 네. 공백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데이터 관리 보시면은 여기 프로그램에서 여기 눌러보세요. 데이터. 뭐 눌러보세요? 데이터. 데이터 누르시면 여기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정렬. 그래서 정렬 그러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정렬 그러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오름차순하고 고름차순, 내림차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역에서 히읗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기역에서 히읗. 요걸 무슨 차순이라 그래요? 오름차순이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2, 3, A, B, C.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걸 무슨 차순이라 그런다고요? 오름차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1, 2, 3 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걸 오름차순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오름차순.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건 무슨 차순이라 그럴까요? 내림차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히읗에서 기억 보이세요? 네, 요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321로 바뀌어요. 그래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무슨 차순이라 그런다고요? 오름차순. 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요 내림차순. 그거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오름차순은 뭐 숫자, 영문자, 한글, 논리값, 오류값, 빈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뭐 한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반대예요. 오류값, 논리값, 한글, 영문자, 숫자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섞여 있을 때. 네, 뭐 했을 때요?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 하시면은 숫자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영문자. 그 다음에 한글, 논리값, 오류값. 가장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빈셀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64개까지 됩니다. 몇 개까지 돼요? 64개. 그 다음에 빈셀은 항상 마지막에 뭐 된다? 정렬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봐두세요. 병합된 건 안 돼요. 우리 병합이 뭐죠? 네, 병합이 합치기예요. 뭐 하기예요? 합치기. 그래서 합쳐져 있는 거는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만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정렬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어요. 뭐 눌러보시라고요? 네, 정렬. 그러면 여기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하실 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렬할 때는 요 두 개 갖고 가능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요 두 개는 하나만 정렬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만. 근데 우리가 정렬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똑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회사에서 그 직급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 그리고 직급순으로 정렬하다 보면 대리가 뭐 10명, 뭐 사원이 13명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기준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기준 추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준 추가를 쓰시는 거냐면 첫 번째 조건으로 정렬을 했는데 똑같은 게 또 나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에는 기준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직급별로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준을 추가해서 두 가지로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연습 삼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이름 치시고 옆에다가 직급 쳐보세요. 그래서 이름에 뭐 김철수, 네. 그 다음에 뭐 유재순, 네. 그 다음에 뭐 김영,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3명만 쓸게요. 그 다음에 직급은 뭐 사원, 대리. 그래서 이렇게 치시고 제일 먼저 간단하게 사원 직급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별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직급별로. 예. 여기 정렬 좀 눌러주시겠어요? 뭐 누르세요? 정렬.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범위 지정이 제대로 안 됐지? 요거 범위 지정 좀 하시고, 정렬 다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혹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라고 혹시 보이세요? 네, 여기 체크되어 계신가요?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왜 체크하냐면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여기 명칭으로 바뀌어요. 근데 체크를 풀면은 뭐 A열, B열, C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체크되어 있는 게 어때요?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정렬 기준을 직급으로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주세요? 직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직급 높은 걸 먼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대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원이 먼저 나와야 돼요? 대리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대리는 디귿이죠. 그러면 디귿이 먼저 나오면 오름차순일까요? 내림차순일까요? 오름차순이에요. 무슨 차순이에요? 오름차순. 왜냐면 오름차순이 기역 니은 순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옆에를 무슨 차순으로 바꿔주세요? 오름차순.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대리가 먼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나는 유재순 말고 김영희를 먼저 보고 싶어. 네, 대리 중에서도 김영희를 먼저 보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여기 또 정렬에 오셔서 기준을 늘리는 거예요. 기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추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이름.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순으로 할 거면 무슨 차순? 네, 오름차순이에요. 무슨 차순이요? 오름차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누가 먼저 나와요? 김정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순서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거를 뭐라고 하세요? 정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실기 때 또 볼 거예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죠? 이렇게 정렬 대화 상자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 보시면은 기준은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64개. 그리고 무조건 그 정렬 기준 잡을 때에 값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색깔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범위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놨다. 그러면 색깔별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색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 기역 니은 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색상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정렬 방법 보시면 내림차순하고 무슨 차순 있죠? 오름차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사용자 뭐라고 있죠? 지정.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순서가 기역 니은하고 안 맞아. 네, 그럴 수 있죠. 맞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원하고 대리만 했지만 회사 가시면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뭐 주임, 사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잖아요. 직급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렬로 하면 안 나와요.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 백날에도 그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사장님, 제일 위에 회장님, 그 다음에 사장님, 부사장님, 이사 이런 식으로 내가 순서를 쭉 쳐주면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네, 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쉬워요, 요거는. 우리 아까 여기 위에 여기 범위 지정하고 요거 눌렀었죠, 정렬. 뭐 눌렀었어요? 정렬 눌렀었어요. 거기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름차순 보이세요? 그거 누르시면 제일 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요거 누르시면 여기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1월 치면은 2월, 3월, 4월 나왔죠. 그게 왜 되냐면 여기 뭐 되어 있어요?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들고 싶은 건 여기에다 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회장,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사장, 그 다음에 부사장, 그 다음에 이사, 뭐 과장, 요렇게만 간단하게 쳐볼게요. 만드는 건 대빵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순서대로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뭐만 누르면 돼요? 추가만. 네. 그러면은 요 순서가 뭐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꼭 이거 하십시오. 하실 거면. 네. 저처럼 맨날 여기 계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 치셨으면 뭐 누르라고요? 추가. 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요렇게 요 순서가 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순서가 뜹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에 맞춰서 뭐 되는 거예요? 정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모두 가능하냐면 취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취소 누르시고 모두 가능하냐면은 만약에 요 옆에다가 회장을 친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만든 순서대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게 정렬만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서 끌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저기에다가 저장해 놓으시면은 그냥 하나만 쓰고 뭐 하면 돼요? 채우기 핸들로 내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정렬이 뭐하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용자 지정 능력. 그 다음에 옵션에 보시면 대소문자 구분도 되고요. 방향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59페이지 옆쪽에 필터 보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필터 또 볼 건데 어저께 필터 조금 하다가 끝났었죠. 네. 오늘 나머지 거 필터 볼 건데 필터가 뭐 하는 거죠? 우리 필터 중에 아는 필터 하나 있잖아요. 네, 정수기 필터. 네. 맞아요, 필터. 그래서 필터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필터 모양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깔때기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뭐 하겠다? 걸러내겠다.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필터라고 있죠. 얘를 자동 필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동 필터. 여기 뭐라고 써있죠? 네, 여기는 무슨 필터가 되는 거예요? 고급 필터. 그래서 필터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네, 그래서 필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 네, 근데 시험은 뭐가 더 잘 나올까요? 네, 고급이 더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동은 자동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네, 쉬워요. 훨씬 더. 그래도 주로 이제 고급 필터가 나오는데 뭐 필터라고 해서 딴 거 없어요. 여기 이름에다 클릭해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연습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에다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필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필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목록 단추가 하나 떠요. 그럼 요게 필터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 대리하고 사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리만 보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필터 단추 누르세요. 그래서 필터 단추 누르시면 이거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실기할 때. 오늘 실기할 때 저기 마지막 시간에 자동 필터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두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모두 선택을 누르셔도 되고 대리만 볼 거면 누구만 지워도 되죠? 사원만 지우셔도 돼요. 만약에 나는 대리만 볼 거야. 그러면 여기 체크가 누구만 되어 있어야 돼요? 대리만.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누구만 떠요? 대리만 떠요.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왜냐면 우리 실제 회사에서도 업무 보다 보면 지금이야 그냥 연습삼아 만들어서 몇 개 안 되지만 회사 가시면은 막 만약에 직원이 50명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대리 관련된 사람만 찾아야 돼. 그러면은 요거 필터 걸어갖고
대리만 딱 뽑아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실제 회사 가시면은 이미 회사에서 그 인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대리만 찾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는 엑셀만 쓰래. 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회사 다니면서 프로그램 담당도 해봤거든요. 뭐 제가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지만 이제 프로그램 회사하고 대화해서 프로그램 개선시키고 이런 거 담당도 해봤었는데 짜증나서 때려쳤어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이거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10만원이요. 30만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정리해갖고 위에다 뭐 하죠? 결제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요거 하는데 얼마입니다. 그러면 위에 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써. 뭐 들어가니까요? 돈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하다가 짜증나서 그만뒀어요. 왜냐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바꿔주세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다 뭐 내라 그래요? 돈 내라 그러고. 근데 위에 분들한테 이제 결제 서류 얼마 들어간대요. 그러면 위에 분들은 뭐라 그래요? 돈 쓰지 말고 해결해봐. 무한 루프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서로의 입장 찹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회사는 돈 벌려고 돈 달라고 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무한 루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필터로 걸러내면은 여기 모양이 무슨 모양이 돼요? 필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뭐 했구나? 필터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없애는 방법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필터 한 데서 누르시면은 여기 위에 필터 해제라고 떠요. 뭐라고 떠요? 필터 해제. 그거 누르시면은 원상복귀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를 없애고 싶으시면 요거 누르면 돼요. 필터 한 번 더 누르시면 필터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자동 필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누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뭐 오름차순도 되고 내림차순도 되고 글씨 갖고도 찾을 수 있고 요런 이제 다양한 기능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아셔야 되는 거는 뭐예요? 고급 필터기는 해요. 일단 교재에 있는 자동 필터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자동 필터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어디 가면 있어요? 필터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누르시면은 필터 단추가 표시됩니다. 아까 그 버튼이 있었죠. 네, 그게 표시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한 거는 여기에 뭐라고 뜬다고요? 네, 그 깔때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깔때기 모양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뭐 했구나? 필터링 했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AND로만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요? AND. 네, OR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대리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리는 갖고 가야 돼요. 네,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대리 또는 사원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그 라인에서 조건은 몇 개만 돼요? 하나만 돼요. 그래서 OR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필터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여기다 나와 있는데 여기 AND OR이랑 만능 문자. 만능 문자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었어요.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이제 이 고급 필터라는 건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 그래서 여기 밑에 요거 지금 입력되어 계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 C7에다가 이름이라고 치세요. 뭐라고 치세요? 이름. 그 다음에 이름 밑에다가 김별이라고 치세요. 하고 나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김모여 별.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옆에다가 직급 치세요. 원래는 치는 거 아니고 위에 있는 거 복사 떠도 돼요. 네, 똑같은 거는 복사 떠도 상관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리라고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게요. 설명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은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잠깐 보시면, 이 고급 필터라는 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동 필터는 거기 안에서 선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고급 필터는 말 그대로 좀 더 고급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조건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뭘로 시작하는 사람이요? 김. 그 다음에 별은 뭐라 그랬죠? 몇 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뭘로 시작하는 거? 김으로 시작하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 실무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이름이 외자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은 이름이 네 글자, 이름이 총 세 글자라 총 네 자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앞에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김으로. 네. 그 다음에 직급은 누구인 사람이요? 대리. 네. 그러면은 김으로 시작하는 누구만 갖고 올 거예요? 대리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조건 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든 설명드렸고 좀 이따 실기할 때 또 할 거예요. 지금 같은 줄에 썼죠. 그러면 이거는 and예요. 뭐라고요? and. 그 다음에 OR로 만들 때는 요 밑에 칸에다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같은 줄에 쓰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다 만자야 갖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김씨로 시작하는 대리만 갖고 와라. 그때는 and. 근데 김씨도 갖고 오고 누구도 갖고 오래요? 대리도 갖고 와라. 그럴 때는 같은 줄, 다른 줄? 다른 줄에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 클릭해 주세요. 위에. 그래서 위에 클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고급. 그리고 시험 때는 다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요. 조건은 어디에다 넣어라.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디에 해라.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보세요. 시험은 무조건 다른 장소에 복사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 누르라 그랬냐면 이건 이제 요즘 시스템들의 좋아진 점인데 여기를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연결되어 있는 거 범위를 자동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저 처음에 배울 때는 여기 범위 지정하고 고급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자동으로 안 잡아줬었거든요. 근데 요즘 프로그램들은 여기를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잡아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하나입니다. 이런 거 넣으실 때 붙여서 넣으면 안 돼요. 붙여서 넣으면 여기까지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문서 만드실 때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필요 없는 거나 그런 것들은 뭐 되어 있어야 돼요? 한 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실기 연습할 때 보시면 대부분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 위에 제목 써 있고요. 꼭 한 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내용 넣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에 제목하고 내용하고 붙여서 써버리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때 범위를 다 잡아버려요. 그러면 쓸모없는 거 잡히니까 또 뭐 해야 되죠? 범위 지정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문서 만드실 때 꼭 한 줄씩 띄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조건 범위. 우리 조건이 이름이 김이고 직급이 뭐였죠? 대리였죠. 근데 이런 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를 꼭 누른 다음에 하셔야 돼요. 네, 마음 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누르고 범위만 계속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 누르면 에러 뜹니다. 아니면 이상한 거 나와요. 왜 그래요? 맞는 칸에다 넣어야 되는데 막 여기에 조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막 조건 들어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눌러 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범위 누르시고 여기 이름부터 어디까지요? 대리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저 범위 안에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여기로 할게요. 그 긴 밑에 칸. C10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직급이 뭐인 사람이요?
대리인 사람. 몇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안 됩니다. 시험 때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이거 본인이 직접 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당연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이게 왜 틀리냐면은 여기 고급 다시 눌러보세요. 여기 고급 누르시면 여기에 내가 했던 게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타이핑으로 치시면 그거는 틀린 게 돼버립니다. 왜냐면 흔적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도 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함수 안 쓰고 답으로 써도 돼요?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책으로 오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and는 같은 행에다가 넣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같은 줄에다 넣었죠. 같은 행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and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다른 행에 쓰면 뭘로 받아들여요? or로. 그래서 이론 공부하실 때 요거는 조금 불편한 사항인데 1과목은 최대한 많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왜 그러냐면 1과목하고 우리가 하는 실기하고 연관성이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1과목은 최대한 많이 외우시고 2과목은 실기하면 할수록 개수는 올라갑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험 보고 오시면 평균적으로 1과목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2과목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대부분 2과목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1과목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희한하게. 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 필기 이제 합격하신 분들 점수를 보면 2과목이 공부를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실기가 2과목이니까. 근데 점수는 1과목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랑 점수랑은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무조건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 그래서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OR은 같은 줄이에요? 다른 줄이에요? 다른 줄. 그 다음에 만능 문자, 와일드 카드라고 표현하는데 요건 이제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별 곱하기를 넣으시면은 한 글자예요? 여러 글자예요? 여러 글자예요. 그래서 그때는 곱하기를 쓰시는 거고 물음표는 몇 글자예요? 한 글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김, 물음표, 물음표.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총 몇 글자까지만 찾아라? 3글자. 예, 왜냐면 김까지 포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별표는 여러 가지 검색할 때 쓰는 거고 물음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몇 개의 문자라고요? 하나의 문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 실기 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림까지 그려서 넣어 놓으셨는데 조건식 넣을 때 and는 뭐라고요? 같은 줄. or은 뭐라고요? 다른 줄. 그거 잘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고급 필터 관련돼서 여기 그림으로도 다 넣어놨죠? 그래서 같은 줄이냐, 다른 줄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61페이지 부분합으로 오세요. 네, 여기도 실기에서 나오는데, 나와야 하나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아까 정렬도 받고, 그 다음에 필터도 받고, 지금 부분합도 보고 계시잖아요. 요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보실 거는요. 여기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네, 부분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요 데이터 끝쪽에 있어요. 오른쪽 끝쪽에. 네, 여기 데이터 보시면 가장 끝쪽에 뭐라고 있으세요? 부분합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만 내는 건 아니에요. 네, 뭐만 내는 건 아니라고요? 합계만 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건 저도 계속 볼 때마다 희한하더라고요. 여기 밑에 그림에 요약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합계예요. 합계로 만드시면 합계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요약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요약. 나중에 실기할 때 또 강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그림으로 봐보세요.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요약하고 뭐 있죠? 개수 있죠? 이러면 요 두 개를 해야 돼요. 몇 개를 해야 된다고요? 두 개. 네, 두 개를 하는데 아셔야 되는 게 요약하고 개수 두 개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아래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약이 뭐라고요? 합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 먼저 해야 돼요? 합계 먼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개수. 그래서 부분합하실 때 실기에서 중요한 거는 꼭 시험 문제가 두 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아래 거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래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거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실기에서는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부분합은 데이터 개요 부분합 선택에 있는데요. 이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렬이에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합의 뜻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정해줘야 돼요. 어떤 부분을 할 건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회사로 치면은 우리 회사에 뭐 만약에 영업일부, 영업이부, 영업삼부가 있어. 그러면 정렬을 영업부서대로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 맞춰서 뭐가 되죠?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네. 그러니까 뭐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뭐 영업일부, 그 다음에 영업이부, 그 다음에 영업삼부, 또 영업일부, 그 다음에 또 영업일부, 그 다음에 뭐 영업삼부, 그 다음에 영업이부.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시면 이상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제 거 잠깐 봐보세요. 이거 나중에 할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부분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급여,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뭐를 해요? 부분합을 해요. 네. 여기에다가 부분합.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약에 부분합을 하시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나오냐면은 이 부분합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정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분합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영업 1부 얼마, 영업 2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부분합 하실 때 이것도 강조 드릴 건데 부분합 할 때는 요게 중요해요. 뭐요? 정렬. 왜냐면 정렬이 안 되면 부분합 자체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실기할 때 아마 요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여기 써있죠.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은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에서 쓸 수 있는 건 합계, 계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 계수, 표준 편차, 표분 편차, 표분 분산, 분산, 부분합 함수 선택하면 자동으로 서브토탈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라 그래서 합계를 쓰는 게 아니고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왼쪽에 1, 2, 3, 4라고 있어요. 요거를 윤곽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윤곽. 그래서 나중에 연습할 때 보면은 요 윤곽 지우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대빵 쉬워요, 지우는 건. 근데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윤곽이 어딘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곽 지우면 여기에 있는 1, 2, 3, 4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 1, 2, 3, 4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윤곽 기호에 따라서 하위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누르면은 전체 결과만 표시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기 옆에 1, 2, 3 뜨죠? 네. 그러면 1을 누르면 여기 전체 값만 떠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2를 누르면 이렇게 부서별로 떠요. 그 다음에 3을 누르면 뭐로 떠요? 안에 세부 내용까지 뜹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만 보고 싶으면 몇 번이요? 1번.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면 2번.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 싶으면 가장 마지막 거 누르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8개. 그래서 1번은 전체 결과만. 그 다음에 3번은 모든 데이터를 뭐 할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실기 때. 네. 근데 잘 나와봤자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입니다. 이쪽 파트는. 왜냐면 파트 자체가 그렇게 넓은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표라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연습하실 때 외우셔야 돼요. 위치 같은 거. 그래서 데이터표는 데이터의 예측에 가상 분석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면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가상 분석이라고. 제게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거는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대략. 그래서 가상 분석 누르시면은 시나리오 관리자 있고 목표값 찾기 있고 데이터 뭐라고 있어요? 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뭐냐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냐면 만약에 이자가 3%야. 몇 프로예요? 3%. 그럼 이자 3%에 30년 동안 돈을 갚는다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자가 4%일 때 얼마 내야 되냐? 5%일 때 얼마 내야 되냐? 이런 거 미리 확인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가상 분석이에요. 가상이라는 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슨 분석이라 그런다고요? 가상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표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표를 이용해 계산된 데이터는 전체 삭제만 가능해요. 요거 잘 봐주세요. 나중에 저희 데이터표 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부분 삭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삭제만 가능해요? 전체만. 그 다음에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무조건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수식.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파일에서 열기 눌러보세요. 어차피 실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니까 파일에서 뭐요? 열기. 그래서 열기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찾아보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탕화면에 넣어놨어요.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컴퓨터 컴퓨터 활용 능력 몇 급 있죠? 2급 있죠. 그래서 2급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말 2급에 들어가시면 이론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이론.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데이터 표하고 있죠.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간단하게 뭐 다시 연습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데이터 표라 그래서 이렇게 표로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표. 그리고 여기 영업이익 1,800만 원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어디 눌러보시라고요? 영업이익. 그러면 여기 요렇게 뭘로 되어 있어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있는 값 가지고 요 값 가지고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 판매량하고 판매가 2,000원하고 13,000원 사이 보이세요? 여기에다 는 치세요. 는의 뜻이 뭐죠? 아까 는은 뭐라 그랬어요? 같다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같다. 그래서 는은 같답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 구할 거예요. 뭐 구할 거라고요? 영업이익. 그럼 영업이익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여기 수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요 표 안으로. 그래야 요 안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 다 하세요. 요 안에 거 범위 지정 다 하시고 이거는 실기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범위 지정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데이터 있어요. 뭐 있어요? 데이터. 데이터 눌러 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 있다 그랬어요. 무슨 분석이요? 가상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뭐요? 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행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맞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판매량. 판매량이 뭐예요? 행이에요. 열이 뭐라 그랬죠? 칸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판매가. 판매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이 된다. 이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행이 줄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줄. 여기 있잖아요. 줄. 무슨 양? 판매량. 그 다음에 열이 뭐라 그랬죠? 칸이라 그랬죠. 칸이 뭐예요? 판매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잡아주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행이 판매량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량을 잡아주세요. 뭐를 잡아주세요? 판매량. 그 다음에 열이 아까 무슨 가라 그랬죠? 판매가. 그래서 여기 판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컴퓨터가 이 위에 있는 금액을 여기에 있는 금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바꿔갖고 이 판매량하고 판매가를 바꿔서 여기에다가 영업이익을 구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거 이만큼 팔면 우리 이익 얼마나 나는지 구해와봐.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행이 뭔지, 열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행이 뭐라고요? 줄. 그래서 줄에 써 있잖아요. 무슨 양? 판매량. 그 다음에 열이 뭐라 그랬어요? 칸. 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판매가.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가상으로 분석한다.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그냥 분석해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분석 가보시면 있어요? 가상 분석.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실기에서는 5점 정도 줘요. 평균적으로. 요거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X 누르시고 저장 안 하면 하세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 파트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전체 삭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수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꼭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수식으로. 왜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아까 우리가 여기 열하고 행 잡아줬잖아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거기에 금액이 들어가서 뭐를 해줘요?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꼭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별표 위주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데이터 통합. 62페이지. 우리 통합이 뭐 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통째로 뭐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기 밑에 그 예제 잘 넣어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1학년 때 중간고사 보고 1학기 때 기말고사 보고 2학기 때 중간고사 보고 2학기 때 기말고사를 봤어. 네, 그럼 요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뭐 하는 거예요? 합쳐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통째로 합한다 그래서 뭐예요? 통합이에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 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데이터 통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슷한 여러 작업 영역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데이터 도구에 어디 가시면 돼요? 통합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메뉴를 잘 찾느냐, 못 찾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연습 안 하고 가면요, 다 눌러요. 왜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연습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2-3번 안에는 웬만하면 다 찾아요. 네, 왜냐면 얼추 요거 어디에 있는지 연습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연습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때 솔직히 메뉴 빨리 찾냐도 좀 저는 보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메뉴를 두세 번에 찾아. 그러면 연습한 거고. 메뉴를 찾는데 한 2, 3분 걸려. 그럼 뭐 안 한 거예요? 연습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안 통합니다. 뭐 안 통하냐면 연습했대. 네. 근데 결과값이 안 나와. 그러면 연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험에 떨어졌으면 연습 안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연습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제 기가 간지러울 수도 있고 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떨어졌어. 그럼 제일 먼저 제욕할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기가 간지러울 거고. 언제가 제일 기 간지러운지 아세요? 금요일날 숙제 왕창 내줬을 때. 그러면 주말에 귀가 양쪽이 다 간지러워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숙제는 안 낼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우리 몇 살 넘었죠?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알아서 하십시오. 옛날에는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했었는데 서로 불편해지는 타이밍들이 꼭 오더라고요. 그리고 숙제 많이 내드리면 그 다음날 나오질 않으세요.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래서 숙제는 별도로는 안 낼 거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가서 여기 이기적 CBT라고 치면 여기 CBT 있어요. 요것도 좀 풀어보시고 교재 뒤쪽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컴활 필기 자체는 죄송하지만 본인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업으로 해결이 안 돼요. 수업으로 해결되려면 이론만 80시간에서 100시간 해야 돼요. 저희한테 그 정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중요해요. 다른 원본의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통합하면 별도의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있죠. 지금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1학기 때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하고 도덕이 있어. 근데 나머지는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추가가 돼요. 왜냐면 얘 혼자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 얘기예요. 다른 원본 영역에는 없는 게 들어가면 새로운 행위나 열이 뭐 될 수 있다? 추가될 수도 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1학기 때는 우리 학교 학생이었는데 2학기 때 전학 갔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1학기 점수에는 있는데 몇 학기 점수에는 없죠? 2학기 점수에는 없죠. 그러면 그 학생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학생으로 해서 1학기만 그 1학기 성적으로만 해서 추가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갖고 와도 돼요. 다른 문서에서도 되고 여러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문서가 아니어도 다른 문서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호환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게 안 돼.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갖다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함수라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숫자, 표본 표준, 표준 편차, 표본 분산, 분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는 말 그대로 참조하는 영역이에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 여기 안에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원본 데이터의 연결. 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 원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본이 바뀌면은 이 만든 통합도 같이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연결을 안 해놓으시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래서 저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행 왼쪽 열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첫행에 무슨 열이요? 왼쪽 열. 이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행이 여기. 이름. 맞죠? 아니, 첫행이 여기죠. 첫 번째 줄은.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요게 첫행이고, 요게 무슨 열이에요? 왼쪽 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걸 체크하고 하면은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그 다음에 신지원, 오순준, 김현, 우지석, 이영길. 요거는 뭐 하겠다? 남겨놓고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1학기에 있었던 학생이 2학기에 뭐 갈 수도 있다? 전학 갈 수도 있다. 그러면 1학기에는 있고 2학기에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추가해서 데이터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만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가 될 수도 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실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